작년까지 6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요. 제가 그냥 작년에 잠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두 번 연속 저한테 발제를 해주시게 해서 해주셔서 우리 강 대표님에게 강성석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김남수 피터라고 하고요. 현재는 지금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 종신 교수로 있고 한국에는 해외 과학자 초빙 프로그램으로 지금 고려대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아마 12월 31일까지 한국에 있을 계획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아마 내년도에는 한국을 떠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이쪽에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또 분석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서포트를 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얘기하는데 큰 지장 없이 들리시는 거죠? 예, 잘 네. 들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실 테니까 가능하면은 가벼운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제가 말을 하면서 언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중간에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BD하고 THC 분석에 대해서 이제 벌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쓰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퍼킨알머의 저희가 HPLC 300 시리즈를 저희가 미국에서부터 도네이션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요것과 GC 매스까지 해서 두 가지 세트를 지금 셋업을 거의 GC 매스는 지금 거의 된 상태고 이거는 HPLC는 이미 가동된 지가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HPLC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퍼킨엘모에서 외부에 공표되는 데이터들이고요. 저희가 요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걔네들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의 프로토콜을 따라서 저희가 실험을 500회 이상 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강 목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샘플을 가지고 들여오고 레퍼런스 들여오는 데만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8개월 3주가 걸렸거든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지금 수입을 하는데 이게 리젝트가 됐다가 또 얼마가 양을 글자 하나만 틀려도 잘못되고 금액이 조금만 틀려도 다시 리젝트되고 아주 그 절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저희를 주의 깊게 지금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실하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지만 이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가능하였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가지고 저희가 6개 샘플을 가지고 처음에 리텐션 타임 1에서 2분 사이에 뜨는 그런 3분 이전이죠. 거기에 있는 그 캐리어 가스나 캐리어 용액에서 나오는 피크를 제외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확보하였고요. 지금 현재 210 나노미터 웨이브랭스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218까지 저희가 해서 큰 문제 없이 분석을 하는데 이제는 스탠다드 솔루션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믹스처를 가지고도 하나의 샘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샘플 믹스처를 가지고도 실험을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릴라이블하게 계속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사물 대마를 한번 추출해보고 이걸 해보자.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하는데 또 식약처에서 6개월 정도 지금 소모가 됐습니다. 이게 되니 안 되느니 자기네들가 지금 여태까지 아무도 그 기준이 없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지금 많이 들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안동의 농협으로부터 저희가 대마, 마자인, 마분 마발은 못 얻었고요. 그러니까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와 껍질을 깐 상태의 대마씨를 끝내 받아서 그거로부터 저희가 추출을 하여서 그것을 분석하는 데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CBD와 델타 9 THC가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델타 9을 중점으로 해서 그 이외에도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저희가 THCA, CBDA, 그 다음에 CBDVA, CBDG, CBDGA, THCVA 그래서 7종을 한국 그 청삼으로부터 추출을 하여서 그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지만 이미 뭐 서양에서는 마, 분, 마, 발, 마인 뭐 여러 가지에서 결국 저희가 궁극적으로 CBD나 THC를 터치하고 싶으면 이 꽃 뭐라 그러더라, 이게 원래는 female, 그러니까 암수의 그 꽃 부분을 저희가 추출을 하고 이걸 추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마엽이라고 그래서 이 잎사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여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마자인과 그 다음에 그 껍데기가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추출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내의 현재 상황이 강성성 목사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부분은 하지 않겠지만, 해외에서의 허가 기준하고 한국에서의 허가 기준과 다르게, 도덕적으로 아니면 관념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또 그런 절차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전체 거래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적응을 할 만하니까 제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와서 참 괴롭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 방법을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한 방법은 이겁니다. 결국 저희가 메디컬이나 아니면 의료용 이쪽으로는 오히려 너무 국내 전혀 기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있어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식품에 대해서는 햄프 시드에 대해서 햄프 시드 오일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우리가 그러면 알겠다. 햄프 시드를 받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1960년, 70년 이후로 이 청삼이라는 것을 개발하여서 충분히 THC나 CBD의 함량을 낮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이거를 식품으로 인정하여 추출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이 OPPM이나 CPPM 이상씩 추출됐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리포트하고 그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라는 서약서 내지는 각서를 쓴 상황에서 저희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마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려서 저희가 특허를 사실은 이제 좀 웃기는 얘기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먼저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이게 올해 1월 12일 날 캐나비노이드를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거를 선별하는 특허가 지금 특허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HPLC 퍼키넬머를 기준으로 그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요 분석 연속 특허와 요 방법이 적용되고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면 텔레메디슨이라는 개념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출한 것을 현재 국내 법상에서는 그나마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했지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라는 거기에 맞추어서 CBD라는 것을 저희가 음식에 인퓨즈해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건강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의료용으로도 식용의 음식을 통한 어떤 접근 방법을 저희는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하는. 아까 이미 이 부분은 저희 대마운동본부 쪽하고 같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여기 그래서 로고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완전한 FDA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떤 레퍼런스를 썼고 어느 연구실에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 리포트를 저렇게 QR코드로 해서 찍었을 때 정확한 데이터들이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어 놓았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이 장비 안에서 음식을 통해서 저희가 음식을 통한 그 텔레메디슨 장비이고요. 이건 저번에 제 기억에는 작년에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이 비디오는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는 미국에서는 제 이제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약대까지가 약 1.6km가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를 저희가 이 텔레메디슨 장비를 통해서 이건 케찹인데요. 케찹 안에 CBD를 정확하게 함량을 집어넣어서 컨트롤하는 이런 실험을 이미 저희가 3년, 4년 전에 완성을 하였고 이거를 이제 한국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와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와 몇 군데의 업체들과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에 대해서 갑자기 뭐 텔레메디슨에서 갑자기 3D 프린팅이나 뭐 튀어나오느냐 이래서 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트너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모든 기술에 대해서 초기에 아주 과잉된 열광을 합니다.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CBD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아주 디프레션 되죠. 이거 알고 봤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기술들이 다시 살아남는데 이게 2014년도에 보시면 이제 3D 프린팅 중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런 것들은 거의 사라지고 소멸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살아남는 게 기업형 스캐너라든가 아니면 3D 프린팅을 하고 4년 후에 다시 보시면 이제 재료를 이렇게 추출하는, 밀어내서 프린팅을 하는 텔레메디슨 장비가 끝끝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저도 2020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기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 요 3D 프린팅을 이용한 텔레메디슨 장비와 CBD 인퓨즈 음식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뭐가 그럼 앞으로 뜰 것이냐, 이거는 뭐 좀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들은 거지만 뭐 이거 NFT 하죠. Non-fungible 토큰이 지금 정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나락의 길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NFT를 너무 많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각광을 하실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아울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장치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전달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너무 우리가 CBD나 THC나 이런 것들이 대마와 관련돼서 너무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너무 어렵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쉬운 방향으로 저희는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화를 통해서 딸아이가 한국에 있고 부모는 우주에 나가 있는데 CBD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해외에 보낼 수 있다면, 우주로 보낼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현재는 이 커피 내에다가 CBD를 인퓨즈해서 정량을 정확하게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3D 프린팅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하고의 반응성에 대해서 CBD가 인퓨즈된 후시 도대체 어떻게 컨트롤되기냐 하기 위해서 먼저 카페인 분석을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카페인, 뭐 커피 안에서도 카페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CBD 아시는 것처럼 일단 수면을 유도하는 아주 좋은 부분도 있지만 카페인하고 적용하면은
반대로 하나는 잠을 깨우는 각성제고 하나는 잠을 재우는 CBD는 안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 두 개의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를 보는가가 첫 번째 목표여서 일단은 저희가 디카페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안동 농협에서 저희가 받은 마자인이죠. 껍질을 깠다 그러는데 뭐 완벽하게 까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른쪽 B번에 보시는 거는 이제 껍질이 있는 상태고요. 받자마자 저희가 이제 보안 시스템이 돼 있는 냉동고, 냉장고에 바로 보관하도록 돼 있어서 이거를 이제 그쪽에서 체크를 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청삼에는 CBD, THC가 3ppm도 안 들어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페인 결과 보여드리면 기계 퍼센트 1% 안에서 저희가 완벽하게 약 2만 ppm 정도가 나오는 걸로 카페인은 디카페인은 200ppm 이하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동으로부터 받은 여기 지금 껍데기를 들고 있는데 이건 안 받았고요. 마자인 C를 받아서 저희가 추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분석을 하여서 실제로 음식을 통해서 분배를 하는 것까지 한 사이클을 다 돌려 보았습니다. 그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런 좀 재미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책에 보면 여태까지 그 도대체 뭐가 문제냐, 왜냐면 특히 태국이나 뭐 일본만 하더라도 여러 그 자기네들 의학서적에 이미 마자인이나 마인을 먹은 기억이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도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미 이 마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청삼처럼 이 CBD나 THC가 제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먹으면 귀신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농본초경이라는 데서 거기서 보면은 귀신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명의별곡에 보면은 여기 이제 처음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네들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거를 했을 때는 환으로 만들어 먹고 장기적으로 먹으면 그때는 이제 뇌전병이라고 했는데 뭐 풍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머리에서 번개가 친다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지금으로 미뤄보면 아마 뇌전증을 얘기를 하진 않았나. 그래서 그것이 섰다가 반복되고 섰다가 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데 100일 이상을 먹었을 때는 좋아진다라는 이미 기록이 있는 걸 저희가 찾았고요. 그 다음에 천금익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에필럽시나 아니면은 에필럽시나 그 하혈을 할 경우 특히 몸에 고름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CBD 이것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좋아지고 완치된 경험이 있다. 근데 요 천금이빵을 제가 한문이 약하지만 구글을 돌려가면서 중국 학생을 하나 불러서 번역을 시키면서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아예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6리터 정도의 물에 4kg 정도가 되는 그 씨를 집어넣고 거기는 이제 마자인과 마분 그러니까 껍데기가 있는 것을 혼돈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끓이고 2리터를 졸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짧은 시간 동안에 먹었을 때는 굉장히 이런 뇌전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저희가 문헌을 요 방법을 찾아서 지금처럼 국내에서 쓰는 슈퍼 크리티컬이나 뭐 초인계 방법이나 그런 게 당연히 없으니까 저희도 똑같은 방법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뜨거운 물에 6리터를 넣고 뽑아서 4리터를 뽑은 오일.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냉압축을 해서 그냥 있는 것을 스퀴즈해서 짠 것, 약간 온도를 올려서 짠 것. 그래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추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거는 레퍼런스에 보는 것처럼 뭐 CBD 여기 7가지가 다 지금 피크가 반으로 줄였을 때 보신 것처럼 아주 뜨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샘플 A, B, C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4분에서 7분 사이의 리텐션 타임에는 어떤 피크가 208에서 하던 210에서 하던 어떤 피크도 뜨지 않고 이 앞에 부분은 오일이나 아니면
마자인에 섞여 있는 굉장히 몸에 좋은 무슨 뭐 올리고나 아니면 그런 피크들이 앞부분에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저번에 이거는 미국에서 발표한 건데 CBD를 넣은 최초의 텔레메디슨 음식이 우리가 미국에서 실험을 했을 때 성공적이고 2021년도에 이건 이미 한국에 오기 전에 저희가 한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아주 통계적이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수십 번을 통해서 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네, 이런 음식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CBD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하였을 때는 현재의 한국의 규정이나 한국의 법에 CBD가 농축되거나 농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5ppm을 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10배에서 15배 정도 희석해서 음식을 통해서 커피라든가 빵이라든가 뭐 쿠키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안전하게 이제 청삼에서 나오는 음식은 말이 사실은 대마지 대마에 CBD와 THC가 빠진 그 이외에 CBDA나 뭐 THCA나 델타 A, 델타 9 모두 다 들어있지 않은 그냥 단팥빵에 안고가 빠진 그냥 도넛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CBD 액상 조성물과 그거를 이용한 텔레메디슨 시스템이라 해서 저희가 특허를 다시 또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할 때도 저희가 저희 텔레메디슨 장비라든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이제는 음식 쪽으로 할 때는 뭔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그 강 대표님, 강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대마운동본부와 적극적으로 분석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통한 이런 데이터 축적 그리고 향후의 사업 발전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는 쪽이고요. 여기가 아마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그죠? 이게 왜 안 보이는지는, 네. 네, 네, 뜹니다. 저희는 항상 음악이 없으면 안 돼서. 네. 네. 네, 이건 저희가 실제로 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다. 지금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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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리가 지금 하나도 안 들리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소리는 그냥 음악인데, 네, 잠깐만요. 네. 그림은 보이시나요? 네. 그림은 잘 보입니다. 네. 소리를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우선 저희 그 채팅창에 그 교수님께서 특히 아까 전에 CBD 커피 언급을 네, 잠깐만. 해주셨는데, 예, 했는데, 채팅창에 뭐가 떴나요? 네. 그래가지고 굳이 뭐, 식품 관련된 게 있는데, 어떻게 CBD 커피에 어떻게 관심이 생기셨는지, 그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맨 처음에 CBD 커피를 제가 맨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콜로라도에, 약 8년, 9년 전에 갔을 때, 콜로라도에서, 커피를 CBD에다가 8년 전이죠. 지금, 9년 전이네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CBD를 여기다가 줘도 되나? 근데 그쪽에서는, 그래서, CBD와 이것의 어떤 인간관계나 아니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해가지고 처음에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미국에 있을 때부터 그 두 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집에 퇴근할 때 먹는 게 사실은 커피를 많이, 출근할 때도 그렇지만 퇴근할 때 디카페인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때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 사실은 저 뭐 나이 50이 넘으면 다 수면 장애가 있어서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CBD를 이제 그래서 커피에다가 디카페인이라도 먹었을 때 사실은 요즘 뭐 멜라토닌이나 이런 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진짜 숙면을 취해서 저도 이게 참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오고 나부터는 뭐 다 금지니까 그래서 저는 멜라토닌으로 요즘 버티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처음에 사실은 그냥 제가 뭐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다 가다 보고 시작된 것 같습니다. 9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제가 2013년, 14년도에, 네, 미국에서 콜로라도에서 보았습니다. 네, 질문 네. 원래 질문을, 이거 30분 내로 하고 질문이 많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30분 발제해 주셨고요. 네. 채팅창으로나 아니면 뭐 마이크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떡해, 너무 아파. 잠시만요. 네, 김문현 박사님이나 조만수 교수님 뭐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라서 미국은 물론 판빌법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 CBD는 마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 전초를 마약류로 분류해 놓은 그 자체가 한국은 1976년 마약 대마 관리법부터가 사실 쭉 해오면서 2000년 7월 1일부터는 대마 관리법, 마약법, 그 다음에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을 통합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엄격히 통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지금 강성석 목사님께도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를 저도 뭐 3번이나 하고 뭐 전북대학교다 그 다음에 또 뭐 국회에서 또 이제 진행을 또 지난해에도 또 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CBD를 CBD 유해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CBD 캔디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시제품해서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에서는 제가 안동시의 특구 사업을 입안내는 사람인데 엄청 이것이 돌아가서 결론적으로는 의미 없는 특구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라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CBD만 아이솔레이트 시켜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그것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의미가 뭐예요? 국내 유통도 안 되고 안전성과 유해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지금은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기업들이 35개 기업이 안동의 특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 뭐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이 사실은 특구가 오히려 그 사업을 발목을 잡는 이런 어떤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수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계속 지금까지 그 안동시 보건소장 하기 이전부터 보건위생과장 법을 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을 집행하고 경상북도에 이 대마 안전점검위원도 해봤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산업화하기 위해서 저는 올해가 18년째 이 대마와 관련해서 쭉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뭐 언론에 기고문도 쓰고 뭐 칼럼을 쓰면서 국회에 올라가 목소리 높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교수님 보셨을 때 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미국의 판빌법처럼 이렇게 THC 그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그 함량을 0.3% 언더는 이제 이 햄프 산업법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 우리도 건의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특구 사업의 실효성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마약류에서 이것이 용어 정의가 불분명하거든요. 대마초라고 해놨기 때문에 대마초 그러면 연예인 그러면 구속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해 가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의 대마초를 대마식물로 용어를 좀 바꾸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국회에서는 정치인들은 실질적으로 선출직이잖아요. 표를 의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눈을 보고 여러 가지 약물의 오남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사실은 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좀 더 K대마가 이 좀 활성화되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우리나라에 한 133여 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킨슨 질환부터 시작해서 이 에필lep시 환자, 뇌전증 환자죠. 이런 환자들의 그 어떤 고통 경감과 그 다음에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이제 함께 이렇게 이 국민대학교 조만수 교수님 함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좀 더 빨리 판빌법 같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법을 이제 이 좀 더 새롭게 그게 해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하는 것. 그 다음 물론 지난 4월 1일부터는 에피데올렉스를 갖다가 국민건강보험 적용받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중앙정부에서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한국 정서와 한국의 중앙정부,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리들의 이 사고방식, 그 다음에 여야 이런 어떤 대립되는 상황, 이런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환자들의 그 어떤 치료 선택권 보장하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좀 더 빨리 공감대 형성과 함께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교수님께 한번 그 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좋으신 질문을 해서 제가 청문회 나온 기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8개월 후면 가야 되니까 이거 그냥 피하면 좋겠다라는 정말 정확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이제 몇 가지 아주 사소할 수 있지만 사소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의료 보험이 적용된다고 했지만 일단은 5가지 뭐 병약이나 질병에 대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그것이 듣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 수가 조절을 실제로 했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거는 뭐 보통 의사들하고 이거 갖고도 저희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뭐 의료 수가 가 이거 된 거냐. 모든 약 다 써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에피디올락스를 의료보험 적용해 주겠다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조만수 교수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발했던 청삼은 제가 볼 때는, 대마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뭐 건강 음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CBD나 THC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아니면 에피시언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병증에 대한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수출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평당 단가가 10,000원에서 12,000원이 돼야지 된다는데 지금 CBD, THC 가격으로 보면 제가 볼 때 그거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키워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지금의 씨앗으로 보면 그러면 뭔가 새로운 씨앗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최소한 지금에 있는 것으로 지금 원래 계약했던 그 2세분가요? 3세분가요? 3세분은 프로토콜 관리죠. 1세부에서 키우고 2세부에서 추출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170톤을 있어야지 지금 거기에 원래 뭐 물량을 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더 안 좋은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 농협에 지금 17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는데, 170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있어야 될 것, 한 400톤이 돼야지, 그 물량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수출은 뭐 두 번째 얘기고, 국내 유통은 당연히, CBD와 THCA에 대한 효과가 아니라 그냥 그 기름 짜서 누구죠? 김사랑이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대마유. 네, 그래서 그냥 바르는 거. 근데 그건 바를 수 있죠. 왜냐면은, CBD, THC가 없으니까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았죠. 말로는 실제로 대마에서 짰죠. 그러니까 대마유죠. 근데 CBD, THC의 효과가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다른 성분이 굉장히 좋아서 됐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첫 단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CBD와 THC를 어떻게 관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얘를 산업화해서 전략적으로 수입을 대체하면서 만들어야 하느냐는 방향이어야 했는데 너무 2년 동안 저도 많이 놀았지만 이 과제를 기획을 한 쪽에서도 제가 볼 땐 너무 우리 김은년 박사님 같은 분을 처음부터 진짜로 헤드로 모시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볼 땐 비전문가들이 컨트롤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쉽습니다. 저도.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기술도 얘기해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신 이제 경희대학교의 홍정기 교수님도 대화를 해봤는데 레퍼런스 하나 살려고 그러면 뭐 3개월, 4개월에 가격이 막 10배, 20배 이렇게 부르니 뭐 샘플 하나가 60만 원, 70만 원이니 이걸 웬만한 제가 지금 요번에 구매한 가격이 지금 견적서를 받았더니 1억 2천이더라고요. 레퍼런스 비용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비용을 막 부르고 있고 뭐 어디서 잘못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지금 현재 교수님 안동이 지금 당초 예산 계획은 450억입니다. 중앙정부가 중기부에서 이것을 사실 이 특구를 지정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라는 변수가 이렇게 발생되면서 이 380억 정도가 이제 하면서 자부담도 하게 됐죠. 지금 국민대학교 이제 연구기업인 주식회사 농구심포가 이제 특구사업 그 1세부에 이제 선정된 기업인데 상당히 그런 어떤 이제 CBD 함량이 높은 품종을 이제 지금 체리 블루썸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품종을 해서 상당히 6개 기업 가운데는 가장 이제 으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섬유용에서 있는 청삼종은
청삼정도 지금 물론 들어가 있으면 CBD 함량이 실적으로 0.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CBD나 THC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THC가 그 트라이콘 부분에서 했는데도 0.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환각성 도취 유발 물질이 있다 없다 이걸 1톤 정도 해야 조금 나올까 말까인데 이걸 법으로 마약류로 분류를 해 놓으니까 이 산업용 햄프로 인더스트리얼 쪽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 처음부터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국민의 공감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강석순 목사님이 2017년부터 계속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그 액션도 취하면서 음성을 이제 높이고 그나마 이제 그 한국 의료대마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들으려고도 이제 한다는 자세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만 해도 실적으로는 상당히 진행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CBD 함량이 높은 품종을 선택해서 의료용으로 하는 것은 특구에서 이제 품목을 선택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순도 CBD를 아이솔레이트 시켜서 수출하는 거 그거 하나가 특구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산업용으로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 섬유용과 일반 섬유용으로 하는 것들은 종실용 재배 이런 것은 사실은 똑같이 마약류로 분류해 가지고 엄격히 통제 관리하니까 선량한 농민을 다 마약 사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이 돼야 되지 법도 사람이 만든 건데 그 법이 잘못됐다라면은 법을 고쳐 가지고라도 국민이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을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국회의원들 카톡 넣으면서 김영동 의원한테 그 문자를 이제 또 다시 넣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국회의원 한 사람의 그 어떤 이 생각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계속 이제 함께 이런 어떤 이 포럼이나 이런 어떤 지금 한국 디스펜서리라든지 우리 여기에 대한 이제 한국 의료대마 운동본부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KCBD 센터에서 이런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왜 돼야 되는지 당위성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김남수 교수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학처에 이제 연구위원 활동하고 이 평가위원으로 계시기도 하면서 자문위원도 하신 이 조만수 교수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특구 선정되는 데 있어서 강성선 목사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에비던스를 제시해라 그러는 것을 실적으로 한국 여기 우리 안동의 GIB에서는 그냥 그런 어떤 미국에서 이것을 갖다가 받아줄 수가 있느냐 수출이 가능하냐 그게 있다라면은 해주겠다 근거를 제시해라 했는데 GIB에서는 거의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그거 되나 보자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 왔을 때도 그랬고 안동시장님도 그랬고 제가 안동시 대마산업추진단의 자문단장을 할 때도 그때 방향을 설정해놨던 모든 것이 다 돌아가 버리고 CBD 아이솔레이트 시켜 그것만 수출하는 것으로만 돼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할 바에는 특구 사업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할 때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미국 캐나다는 되는데 왜 한국 국민은 왜 국민의 건강권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치료 선택권을 왜 박탈당해야 되느냐.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성석 목사님이 2016년도에 인연이 내가 2017년도 국회에서 계속 쭉 활동하면서 많이 이제 바뀐 거죠. 인식도 개선이 많이 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특구 사업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게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구 사업 네. 네. 말씀 중에 네. 강성도 목사님 이게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네.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되게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네. CBD 하는데 CBD는 요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물 간 상황이고 요즘은 CBG나 CBDV나 아니면 CBDVA 같은 것들이 네. 사실은 굉장한 그 해외에서는 그거에 대한 의료나 메디칼에 대한
그 근거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하는 기술도 없고, 당연히 분리하는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난 지금은 나오지도 잘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제가 볼 때는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정도 뒤진 것 같아요, 이미.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말씀드리지만 이게 처음에 달리기 할 때 20m 뭐가 아니라 20년 뒤떨어졌으면 이미 걔네들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특허나 이런 것들 다 걸어놓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거를 만약에 사업하시는 사업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사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은 특허를 먼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과제 끝나고 났을 때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시죠. 제가 마이크라도 죄송합니다. 지금 그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교수님께 드린 네. 질문이고, 미국에서 CBD를 사용자가 직접 식품에 CBD를 첨가하면서 직접 사용하면서 뭐 CBD의 사용량이나 문제점, 혹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일단 보통 그 일반인의 경우에는 몸무게 대비해서 보통 드시는 게 700mg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에필lep시 환자들은 보통 2,500mg, 그러니까 2.5g이면 농도로 따지면은 뭐 지금 우리 규제치의 한 10,000배 정도까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담배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대마초로 따진다면 그거를 42kg를 피면 죽을 수 있다.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나 이런 걸 했을 때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이걸 먹으면 이제 졸음운전으로 밤에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운전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음식에 집어넣어서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음식에 넣어 있는 그 제품은 당연히 허가를 맡아서 이거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입니다. CBD의 함량을 속이거든요. 네, 보통 2,000mg 들었다는데 실제로 해보면 1,000도 안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몇 개 실험을 해봤는데 2,000짜리를 갖고 와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들은 게 한 600 정도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향후에 문제가 될 게 살충제. 이거를 이제 값싸지니까 CBD를 늘리기 위해서 살충제를 써서 살충제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휘발성 물질을 동시에 측정해야 되는, 저희도 지금 휘발성 물질은 HPLC로 못 찍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GC-MAS를 해서 어떤 터핑 같은 것들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CBD는 이제는 음식까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갈 것 같고, 이제 THC의 함량을 어디까지로 하냐. 아까 김은현 박사님께서 0.4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얘기는 0.1까지는 어떻게 좀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김남수 교수님 그 연구팀과 그리고 K10에서 같이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말씀하신 분석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서드 파티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같이 하는 게 지금 이거를 분석을 해서 COA 시험 전석서를 지금 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앞서 나오는 지금 햄프시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CBD나 THC가 거의 없고, 올레긴산 때문에 그냥 좀 좋은 식용유 중에 하나인데. 올레긴산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앞부분으로 저희가 땡기도록 저희가 특허에 있는 것처럼 캐리어 가스를 저희가 정말 많이 해서 저희가 오히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절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거에 올레긴산을 포함해서 무슨 DHA래나 좋은 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네, CBD와 근데 예, THC만 예. 제외하고. 네, 근데 네. 그거는 그냥 약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뭐 지금 뭐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에서 마치 뭐 대마 종자유가 그래서 약간 과대 광고나 뭐 과대 광고가 아니라 사실 허위 광고죠. 그냥 사기죠, 사기. 저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대마시에서 뽑았으니까 대마유는 맞죠. 어, 근데 CBD와 THC가 없는 대마유죠. 네, 예, 예,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같이 연구 용역 과제를 예, 같이 한 이유가 좀 약간 그 건강한 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좀 과도한 좀 허위 광고랑 과대 광고나 좀 몇몇 이런 그런 사기를 치는 업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사실 환자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 운동본부 회원들도 지금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계속 문의가 지금도 매일 오는데 그냥 뭐 식용유인데 뭐 해바라기 씨유 대신에 써도 된다. 그 정도만 지금 저희도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그러기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네, 제가 맞습니다. 예. 사서 찍어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여기 들어온 거하고, 오늘도 제가 하나, 저기, 캐나다산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어, 함량이 CBD와 THC가 없습니다. 마자인이. 그럼 이건 어떻게 식약처를 통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햄프 시드라고 해서 정식으로 캐나다산이라고 수입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분석해 봤는데, 없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있고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의 그 국적 입장에서 지금 한국이 왜 미국 정치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연방의회 지금 하원에 다 올라가 있고 이제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미국에서 연방 합법화가 되면 한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좀 약간 이런 약간 좀 자주적이고 좀 근데 약간 미국의 연방 합법화는 아시는 것처럼 네, 되던 안 되던 이 돈 많은 주들은 우리가 대신 내줄 테니까 니네 걸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 알았어. 그 뭐 우리는 팜빌이 있으니까 너희들 벌금 맞으면 알았어. 우리가 대신 내줄게라는 그 입장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농민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라도 아마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오히려 아마 그 연방법에서 다 통과시켜버리면 누구나 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못 사는 주들이 오히려 그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미 미국은 실질적으로 CBD에 관해서는 완전히 오픈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